자, 그냥 못 보냅니다. 그냥.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이제 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2조 정의됐고. 자, 5조. 뭐였죠? 히히 아니고. 5조 뭐였어요? 방금 했어, 방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뭐였어요? 방금 했잖아. 이럴 수 있어, 저한테?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자, 시장가치 말고 예외로도 할 수 있어요? 네. 끄덕끄덕만 하세요. 제가 다 맞는 소리 할 거니까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 자,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언제요?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됐죠? 근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고려하지 않는다. 언제는 고려해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려한다. 됐죠? 지금 눈에 들어와야 돼요? 눈에 들어와요? 오케이. 자, 시장가치가 뭐예요? 5가지. 힌트. 통상적인 시장에서 홈쇼핑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전문가 아니고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사기차고 강박 아니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문에 가액을 말한다. 아시겠죠? 첫 번째보다 통상적인 시장, 두 번째보다 충분한 기간, 세 번째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마지막보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아시겠죠? 이게 시장 가치입니다. 됐죠? 자, 적어보세요. 이거 보면 안 돼. 6조면 6조. 6조 뭐였죠? 현. 현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현황 기준 원칙. 그렇죠. 현황 기준 원칙. 이거 했잖아. 현재 상황이라고 했잖아. 맞죠? 현재 상황. 그러면은, 현황 기준 원칙인데, 조건을 붙이거나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됐죠? 근데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때는 이 조건에 대한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지 않는다.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게 똑같잖아. 법대로 한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언제는 고려하라고? 의뢰인 요청과 통념은 고려하라고. 됐죠? 오케이? 지금 눈에 찍혀야 돼요. 아시겠죠? 자, 7조입니다. 뭐였죠? 7조 뭐였죠? 각각 따로 해라. 개, 별, 물건, 기준 원칙. 맞죠? 원칙은 뭐였죠? 개별 평가가 원칙이었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뭐도 할 수 있어요? 1. 과열평가할 수 있다. 됐죠? 가치를 달리 한다면 무슨 평가? 구분평가할 수 있다. 따라오고 있죠? 됐죠?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 있거든. 무슨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됐나요, 지금? 오케이? 응.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집에 못 갈까 봐요? 집에 안 전 못하면 집에 안 보내줘요. 죽어라 해보는 거지. 누가 주나 해봅시다. 자, 8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절차. 몇 단계? 7단계. 뭐였어요? 처음에? 본적 사항의 확정. 두 번째, 처리 계획. 세 번째, 대상 물건의 확인. 됐죠? 얘는 필수로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기초대 자자감감이었습니다. 9조. 기본적 사항 확정이죠? 몇 가지? 8
가지. 이건 방금 말씀 안 틀리겠지. 무슨 대? 의대. 의뢰인, 대상 물건. 맞죠?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가치, 자문민용력, 그리고 수수료까지. 의대, 감기, 자수였습니다. 복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해요. 영원히 안 틀려요. 됐죠? 요 표를 눈에 잘 넣어두시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쭉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교수님, 5조는요, 시장가치 원칙이고요. 시장가치란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치의 성격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고요. 고려하는 경우는 의뢰인 요청과 사회적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려해야 됩니다.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인데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요. 사법상 제한은 안 받고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됐죠? 그래서 현황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건 평가를 붙여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도 그 조건에 대한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5조와 6조였습니다. 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따로 해야 됩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다만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일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산지와 임목, 요 세 가지는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이용되기 때문에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 구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상, 복합아파트, 전면부와 후면부 등등등. 구분평가,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조건이 걸린 경우, 보상평가가 걸린 경우, 한 토지에서도 일부만 떼서 구분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7조였습니다. 8조, 절차,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처대, 자자감감입니다. 기본사항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입니다. 9조, 기본사항의 확정입니다. 의대, 감기, 자수, 의뢰인, 대상 물건의 확인, 감정평가 목적, 기준, 가치,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자문민용력, 수수료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복습 제대로 하는 겁니다. 됐죠? 제가 이거 아주 오래전에 강의 준비할 때부터 이거를 몇만 번 외웠겠어요, 혼자서. 감정평가 규칙 보면서 계속 외웠던 거지. 거기서 바뀔 때지. 이거 하시면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맥시멈 세 문제까지는 그냥 맞춘다는 거예요. 왜? 지문이 하나 들어온다? 답이 보인다니까. 딱 들고 있다니까. 이걸 외우시면 이게 여기만 딱 보여요. 여기만 딱 보여요. 여기만 딱 보여요. 여기만 딱 보여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외우시면.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1km 밖에서 얘기해도 들린다고. 자, 이쪽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5, 6, 7, 8 구조까지 했고, 됐죠? 아까 우리 요거 기억나죠? 가격과 가치. 기억나시나요? 아까 맨 처음에 했죠?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맞죠?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언제값? 현재값. 됐죠? 우리는 그래서 요 가치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왜? 형성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 됐죠? 봐봐. 노래가 아무리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노래에 음률을 붙이니까 더 잘 기억하잖아. 맞죠?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연금 수지법에 몇 가지? 세 가지. 뭐였죠? 순내지. 순대지 아니고, 순내지. 순대는 저 떡볶이 친구 순대지. 순대지 갑자기. 왜 그래요? 순내지. 밥을 잘 기억하잖아.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감정평가 규칙은 요 정도 됐고, 이거 잠깐 치우고. 자,
첫 번째, 가격과 가치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감정평가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치 형성 과정을 배우셔야 됩니다. 교수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증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인구가 늘어나면 가치가 올라가겠지. 지역 요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됐죠? 잘 보세요. 개론쌤은 우리 요즘에 보면 화장실이 다 이렇게 외부 통창이 안 되는 곳이 많죠. 화장실 두 개가 있어도 안방에 하나, 거실 하나 있어도 외부 환기 안 되는 곳이 많죠. 개론쌤은 외부 환기가 되는 화장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기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 가치를 더 줍니다. 요즘에는 저는 뭘 보냐면 애기가 생겼잖아요. 애기가 있거든요. 150일 됐어. 그래서 애기 150일이에요. 애기 150일. 요즘 못 보고 있어. 바빠가지고 막 본가에서 막 다니고 막 그래요. 저희 본가가 사당동인데 저는 시흥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본가에서 다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기를 잘 못 봐. 근데 요즘에 뭐가 생각이 드냐면 1층 아파트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1층 아파트. 왜? 애기가 뛰어놀 수 있게. 지금 그거 설치했어요. 그 스폰지, 뭐 국민 스폰지 그거 설치하더라고, 와이프가. 그래서 여보 이거 1층으로 이사를 가면 그래도 나중에 애기가 뛰어노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요인도 달라지셨다는 거. 여러분도 각각 있겠죠? 봐봐요. 이런 얘기 있겠지. 자, 손님이 딱 왔어. 손님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래. 맞죠? 근데 뭐다? 방 3개짜리 추천해줘. 약간 작아 보이죠? 왜? 한 개씩 따로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들 딸 하나 있으면 저는 방이 4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보세요. 안방 하나, 서재 하나. 왜? 제가 항상 여기서 자리 만들거든. 여기 가면 자요. 보통. 못 만들겠더라고. 그래서 서재에서 열심히 만들다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주겠죠. 맞죠? 그래서 손님마다 개별 요인을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 나갔어. 은근슬쩍 물어봐야 돼. 자녀 학교를 다니는데. 몇 살이세요? 물어봐야 되겠지. 9살이에요? 하면 되겠지. 그럼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럼 얘기해야 되겠지. 이 아파트는 초포마로서 신호등을 안 건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파트 안에 있으면 사세요. 이거랑 하나가 땅 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꼭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애기들이 있는 집들은 횡단보도 하나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큽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들 5천만 원 비싸도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학교를 보내겠어요. 5천만 원 차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거기 10년 다녀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맞죠? 그 얘기 드리는. 그러니까는 개별마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 됐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요게 중요해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입니다. 왜냐면, 우리 5조가 시장 가치였죠? 그래서 맨날 이거 얘기를 해.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래. 시장 가치 아닙니다. 됐죠? 가치가 만들어지는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아까 감정평가 때 봤죠? 경제적 가치.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 경제적 가치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가격으로 가지고 하나는 임대료를 가지고. 됐죠? 그래서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입니다. 시장 가치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하시겠죠? 맨날 시장 가치 나온다고. X.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이게 2조 정의예요. 그래서 맨날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랑 규칙 2조 정의에 이렇게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게 감정평가랑 규칙 2조 정의입니다. 2조 정의는 곳곳에 다 나와요. 왜?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뭐라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마다 일지계. 일지매 아니고 일지계. 방금 웃었던 분들 일지매를 아는 거야. 일지매 아닌 것보다 일지계. 됐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얘는 인구, 얘는 지역, 얘는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아시겠죠? 결혼쌤은 화장실이 다 내부에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감점 요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형성이 되고 나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얘가 형성 요인이고 얘가 발생 요인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유용성, 유효 수요, 희소성, 이전성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일지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발생 요인입니다. 교수님, 부동산 가치는 그래서 왜 만들어집니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유용성. 자, 이쪽 보세요. 유용성은 효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돈이 되니, 공업지는 생산성이 잘 나오니, 요거 세 가지입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자, 쓸모가 있어야 되겠지, 쓸모가. 맞죠? 주거지는 뭐라고? 쾌적해야 된다고. 그래야 뭐고? 가치가 생긴다고. 그랬죠? 공단 인근에 있는 부동산, 집의 가치는 별로 안 높죠. 옆에 공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폭등하죠. 지금 용산에다가, 거기 용산 미군기지에다가 지금 용산 그 가족 공원 만든다고 지금 시끄럽죠? 가족 공원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근의 집값이 또 폭등하겠지. 맞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주자라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공원 짓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명분이 있지. 근데 공원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인근의 집값이 더 오릅니다. 용산 지금 한 20억 남짓 하거든요? 바로 30% 올라가겠죠. 공원 만들어주면. 됐죠? 뭐다? 정의 외부 효과. 그렇지! 됐죠? 이제 문제 할 줄 알잖아. 맞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으면 집값은 떨어지겠지. 됐죠? 그 말씀 드리는 그래서 뭐다? 주거지역은 쾌적하니, 공원이니 이런 것들. 됐죠? 강남이 왜 좋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한번 강남을 보세요. 강남 모양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거리마다 지하철이 있어요. 나중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긁어서 한번 보세요. 크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강남 지역은 다 네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모 반듯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로로 진입해도 만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거리 코너마다 다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반면에 강북 보시면은 길이 엄청 꼬불꼬불하고 지하철도 막 한참 걸어가야 되고 막 난리예요. 아시겠죠? 막 종로 같은 데는 난리나. 그나마 종로 좀 나. 종각,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 해화동, 그리고 왕십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좀 나. 근데 저기 막 연신내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난리나요. 막 난리나. 막. 아시겠죠?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겸 진담인데 옛날에 막 연신내, 창동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기 서울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옛날 10년 전쯤에. 그때 막 그 기자촌 이런 데 있거든요. 막 시골 동네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있어가지고 길이 엄청 안 좋아요. 그 강북 올라가면 운전하기 싫어요. 실제로 막 죽겠어요. 막.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주거니 쾌적하니. 상업지는 뭐가 돼야 돼요? 돈이 돼야겠지. 수익성이. 공업지는 물건 만들기 좋니?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안 쓰셔도 돼요, 얘는. 됐죠? 그러마다 가치 발생 요인. 첫 번째,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즉 뭐다?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유효 수요입니다. 요건 알죠?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시겠죠? 유효 수요자를 잘 보자. 아시겠죠? 그 최근에 올 초에 막 2030 분들이 막 임장 활동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 임장 활동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 맞죠? 기억나죠? 좀 위험한 말을 해야 되나? 그들은 과연 유효 수요자들이었을까요? 됐죠?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중개하고 있는데 막 누가 가지고 물건 보여달래. 잠재 수요자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서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어. 옆에 중개사가. 그러니까 잘 파악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 먼 데서 온 스파이일 수도 있어. 물건 이렇게 보는 전문용어로 뒷박친다고 하는데 물건 빼가려고 하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유효 수요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유효 수요자입니다. 자, 희소성. 수요보다 뭐가 많다? 공급이 더 적은 거. 뭐가 많다? 수요가 많은 거. 됐죠? 희소성이 뭐다? 공급이 더 적은 거. 맞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궁금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사왔어요. 물을. 삼다수. 물을 사왔더니 할머니가 뭐 마셔? 하길래 물 마셔 했다면 그거 샀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병이 이쁘니까. 그래서 샀어요? 라고 얘기했길래 뭘 샀니라고 물어보게 물이요 했다가 이렇게 맞았어요. 등짝을 맞았어요. 이렇게. 물을 왜 사니? 눈을 맞았어요. 이렇게. 등짝 아직도 기억이 나.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 됐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물 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맞았죠? 맞죠? 물 왜 사?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괜찮죠? 뭐다? 희소성이 생긴 거지. 뭐다? 좋은 물에 대한 희소성이 생긴 거지. 공기도 마찬가지잖아. 숨 못 쉬면 5분 내에 죽어요. 근데 뭐다? 희소하지가 않으니까 가치가 안 생기겠지. 됐죠?
그 해외 다녀보신 분들은 그거 있어요. 산소방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산소방? 그 다음에 산소캔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제 예전에 유학생활 할 때 그 캐나다나 호주에 있을 때 많이 해봤었는데, 그 산소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막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응. 산소를 이렇게 과잉 섭취하는 거죠. 그럼 몸의 회복이 좀 빠르대요. 그 루머가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공이 아니어서.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맑은 공기에 대한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생기겠지. 10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번 해보면 좋더라고. 산소캔을 깨가지고 이렇게, 그 왜 우리 네뷸라이저 같은 거 이렇게 빨아먹어, 이렇게 쉬는 거 하면은 되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 좋네? 이러면서. 그랬죠. 희소성. 됐죠? 마지막. 모든 이시 다 들어줄 수 있어. 이전성. 요거는 권리의 이전, 권리의 이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권리를 넘길 수 있어야 가치가 생기겠죠. 맞아요? 우리 집 족보, 저한테 가치 있겠죠? 송간의 족보, 가치 있겠죠? 이전하고 싶어도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지. 맞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전성이 없으니까. 물론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요, 안 사요? 아무도 안 사겠지. 됐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가치 발생 요인은 첫 번째 유용성, 두 번째는 유효, 수요, 세 번째는 희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성입니다.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누구? 일, 지, 개. 일찜에 아니죠. 일찍에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보세요. 가치 발생 요인은 발걸음을 어떻게 하라고? 유유히 걸으라고. 어떻게 걸으라고? 유유히 걸으라고. 양반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반 절대 뛰면 안 돼. 알겠죠? 우리 예로부터 충청도 쪽은 예향의 고장이었어. 맞죠? 알고 있죠? 유유히 걸어야 돼요. 아세요? 그 청주에 가면 그 우암대로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암로라고? 있죠? 거기가 송시열 선생님의 그걸 기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암 설렁탕 되게 유명해요. 나중에 가보세요. 설렁탕 청주 육거리 시장만 하지 말고, 육거리 그 시장만 하지 말고, 그 시장 가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희 시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제가 우암 문정목파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원래 고향이 충남 어디래요. 아버님 말 들어보니까는. 됐죠? 그래서 보세요. 양반 뛴다고 안 뛴다고? 안 뛴다고. 발걸음 어떻게? 유유히 걷는다고. 유유히. 됐죠? 유유히 걷는다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나온다고. 유유히 이렇게 유유히 걸어야 돼. 됐죠? 승수나면 총총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고. 됐죠? 순종 앞에서. 됐죠? 이러고 먹고 살아요. 됐죠? 화이팅! 됐죠? 자, 뭐라고? 유유히 걸으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동시에 충족해야 돼. 동시 발생해서 함께 다 같이 생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생각해 봅시다. 야, 나한테 쓸모 있어. 희소하기도 해. 이전성도 있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같이 안 만들어지겠죠. 돈이 있어. 희소해. 이전도 할 수 있어. 근데 쓸모가 없네. 가치가 안 만들어지겠죠. 유용성 있어. 유효성 있어. 희소성 있어. 이전성이 없어. 맞죠? 가치가 안 만들어지겠고. 맞죠? 공기 쓸모 있죠. 유효하죠. 근데 희소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겠지. 됐죠? 그래서 뭐라고?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하여 뭐라고? 동시에 충족해야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형성요인, 발생요인.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세 번째,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세요. 형성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형, 발, 가. 형, 발, 가입니다.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발생 요인은 유유히, 이. 그리고 그 가치의 원칙 13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얘는 그렇게 복잡해 볼 필요 없어. 제 원칙은 모든 가치. 우리 제반 사항 들어봤죠? 그보다 모든 기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 13가지 보러 가시죠. 자, 원칙 13가지입니다.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쪽 오세요. 자, 또 있으니까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에서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치계입니다. 됐죠? 요거 끝. 두 번째입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말씀드렸고, 인구, 지역 분석, 개별 말씀드렸고, 가치 발생 요인 뭐라고? 유유히, 맞죠?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요거 효용이라고 나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유효, 효용. 아시겠죠? 유유희를 가르치더니 이걸 내더라고. 씨. 미워 죽겠어. 씨. 됐죠? 효용. 어쩌라고. 씨. 됐죠? 뭐라고? 상호 결합해서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하나만 있어도 발생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소리. 아시겠죠? 모든 함정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문 하나하나마다. 아시겠죠? 자, 유용성은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수익성이 있니, 공업지는 생산성이 있니, 유효수요는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된다. 희소성은 뭐라고? 공급 부족 사태. 유전성은 권리 양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권리가 안 넘어가면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뭐다? 유유희이 뭐라고? 상호 결합하여 동시에 발생해야 가치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이제 가치의 재원칙 13가지입니다. 13가지. 자, 요거 이해됐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가. 거기에서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형, 발, 가로 만들어지며,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됐죠? 발생 요인은 몇 가지? 4가지. 뭐였죠? 유유희이,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됐죠? 그리고 난 뒤에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13가지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시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용규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어디에 효용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까? 처음 봅니다. 맞습니까? 처음 보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됐죠? 2번, 유효수요란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는 것이다. 맞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이 필요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있어야 된다? 안에 돈도 있어야 된다.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셔도 끝. 되죠 지금? 근데 잘 보세요. 객관식을 객관식으로 보고 풀면은 문제가 바뀌면 영원히 틀립니다.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이해하고 쓰면서 풀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됐죠? 봐보세요.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멈춰야 멋있다니까. 막 난리나 막.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다 알아. 씨.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읽어. 동그라미 해 갑자기. 뭔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고. 사법사전 여기 있었나? 이거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모르겠대. 오케이. 두 번째. 유효수요라. 구매하고자 맞나? 판매하고자. 맞는 것 같아. 공부도 하고자. 오케이. 요거로써. 지불 필요. 이거 답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희미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희미하게. 그보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더 이거.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뭔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효용은 나 유용성을 외웠는데? 뭔 말이지? 집은 쾌적하니, 상업지는 돈이 되니, 공업지는 만들 수 있니? 맞는 것 같아. 발생 요인. 함께, 오케이. 자, 그럼 보자. 2번, 3번, 1번, 1, 3번 중에 또 읽는 거야. 또 읽어. 이래서 2분 걸리는 거야, 이 문제가. 됐죠? 오케이? 이렇게 만든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딱 멈출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복습하실 때 뭘 챙겨가라고? 1번 지문을 챙겨가라고. 됐죠? 복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2번 찍었잖아. 3, 4, 5번 이거 이해되죠 지금? 한 번에 이해되죠? 뭘 복습해야 된다고? 얘를 복습해야 된다고. 왜? 기출 지문이니까. 복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습은 뭘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꾸 자 아는 거 애매한 거 모르는 거 얘는 점수 만들어야 돼요. 얘는 나중에 되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모르는 게 나와요. 버려둬요. 점 있고 괜찮아요. 뭘 공부하라고요? 얘를 공부해요. 얘를. 얘 지금 읽어보니까 애매하잖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니까 말은 되잖아. 근데 애매하잖아. 얘를 챙겨놔야 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다음에 나왔을 때 똑같이 물어봐도 안 흔들려야 되겠지. 됐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누는 사람은 초보예요.
절대평가 시험은 뭘 해야 되냐고요? 애매한 거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신기해요. 이래 합격하는 거. 그래야 뭐다?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 구분하잖아요? 점수가 날뛰어요. 막 75 나왔다가 40 나왔다가. 근데 얘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70점대가 나와요. 꾸준하게. 제가 얘기했죠? 세종방문각, 이거 뭐 제 자랑 얘기할게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다 80점, 82점, 85점 나왔어요. 점수가 다 똑같다니까? 다 82.5점, 뭐 85점, 80점 나왔다니까. 다 한두 번 차이인 거야. 80점대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강조했거든. 애매한 거 제발 보라고. 그리고 여기 못 불러 쓴다고. 계산 문제 연습하라고. 무조건 80 나온다니까, 이거 하면. 그래서 항상 이걸 정해야 돼요. 여기서 애매한 게 뭐예요? 이거라고, 이거. 아시겠죠? 왜? 2, 3, 4, 5번 읽어보니까 이거 되잖아, 맞죠? 방금 배웠으니까 뭐다? 이거를 잘 읽어서 정리해두라고. 그래서 뭐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고.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다음 몇 번? 2번. 이해했습니다. 맞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 1번 다시 내잖아, 또 틀려온다니까. 또 무슨 말이야, 이럴 거라니까. 됐죠? 답은 2번. 이해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안 나와 있는 거 뭐가 안 나왔어요? 1번 몇 조예요? 5조. 5조? 이거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5조? 이거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몇 조? 5조. 현황 기준 몇 조? 6조. 개별명 몇 조? 7조. 방식이 11조예요. 나중에 다음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시간 가치가 뭔데요? 집에 못 가? 못 풀면 못 가? 시간 가치가 뭔데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상대 가치가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외의 가치는 쉬우니까 넘어갈 거예요. 6조 현황 기준이 뭔데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됐죠? 8조는 뭔데요? 절차, 기초대, 자자감감. 9조는 뭔데요? 기본사항의 확정, 의대, 감기, 자수. 됐죠? 11조가 나중에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왜냐면 얘는 계산 문제 나오거든. 계산 문제 나오거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가치의 재원칙. 이제 빨리 볼게요. 가치의 재원칙입니다. 얘는 많은 걸 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만. 균형과 적합, 그리고 기여, 그리고 재능체감. 요거 말 겁니다. 지금 많이 하면 안 돼. 자, 균형의 원칙은 뭐랑? 내부랑 잘 맞니? 그 뜻입니다. 뭐라고? 자, 가치를 매기는데, 가치를 측정하는데, 뭐다?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가 관련된 거다? 건물 내부와 관련 있는 거예요.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아직도 구형 아파트들은 중앙난방이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그래요. 개포주공 6단지가 그래요. 그래서 강남에 지었던 주공 아파트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뭐가 안 된다? 기능적 감가가 생길 수가 있다. 맞죠? 없으면 뭐라고? 가치가 감해진다고. 무엇을 통해서? 내부 결합력으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아파트 층고가 너무 높아. 그러면 어린이 막 우풍이 세다 그러죠? 맞죠? 보일러 많이 돌아간다! 맞죠? 그 뭐예요? 기능적 감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내부 균형 요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는 뭐라고? 균형의 원칙. 구성 요소가 안 맞아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개별 분석 통해서 알 수 있다. 됐죠? 아까 얘기했잖아. 개론쌤은 화장실에 외부로 되는 환기 통창이 있어야 된다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능적 감가. 됐죠? 됐어요, 지금? 잘 보세요. 균형의 원칙이죠? 맞죠?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가볼게. 적합의 원칙은 뭐다? 외부랑 잘 어울리는 그 뜻입니다. 뭐랑? 외부랑 잘 어울리니. 맞죠? 안 어울리면 경제적 감가. 무슨 분석? 해당 지역을 분석하는 거.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랑 지역 분석입니다. 됐죠?
요것만 조심하세요. 요것만. 경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제일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 결합을 따지는 거고,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무슨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개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됐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주변 환경을 보는 거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좋은 거 있으면 가치가 올라갈 거고, 나쁜 거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지. 됐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래서 뭐다? 기역, 지읒. 적합의 원칙은 외부로서 경제적 감가로서 지역 분석이고요.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로서 개별 분석이라고. 걔는 이걸 해두잖아요. 그럼 그 글자만 딱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틀리게 되겠지. 됐죠? 잠깐 해주세요. 자, 그리고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자, 해줘.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은 공원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건물이 20억짜리야. 요 건물이 얼마? 20억짜리 건물이. 오케이. 땡큐. 그런데 뭐가? 엘베가 한 대밖에 없어. 불편해. 그래서 얼마다? 내가 엘베 한 대를 얼마로? 추가로 설치했어요. 엘베 추가! 얼마 주고? 2억 주고.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건물의 가치가 얼마가 됐다고? 25억이 됐다고. 됐어요? 왜? 2억 투자해서 얼마만큼? 5억만큼 기여한 거죠. 맞죠? 건물에 얼마? 엘베 몇 개? 2개. 예, 이것도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저희 아파트 29층인데 엘베가 한 대밖에 없어서 불편해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집인데. 이럴 거예요, 나한테? 기능적 감가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뭐라고? 기여도의 합이라고, 기여도의 합. 자, 봐보세요. 기여의 원칙은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으로서 엘베 2억 추가해서 얼마? 건물의 가치가 더 커지면 추가 투자합니까? 네, 하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은 뭐 보고 하는 거다? 기여도의 합을 보고 하는 거다.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뭐라고 하냐면 생산비의 합이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생산비의 합이라면 이거 건물의 가치가 얼마 돼야 돼요? 22억 돼야 되겠죠. 22억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맞죠?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만큼 기여했어요? 가치에 5억만큼 기여했죠. 맞죠? 생산비 얼마인데? 2억인데 가치에 얼마만큼 기여했어요? 5억만큼 기여한 거잖아. 그래서 뭐의 합이라고? 기여도 합이라고. 기여도의 합.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뭐의 합? 기여도의 원칙. 됐죠? 기여도의 합. 이거 생산비 합이라고 나온다고. 됐죠? 기여 아니여. 기여. 됐죠? 기여의 원칙 뭐의 합? 기여도 합이라는 거. 생산비의 합이래요. 환장하겠다, 이제. 생산비 합이면 이거 22억 돼야 되겠지. 엘리베이터가 얼마만큼 기여해요? 5억만큼 건물의 가치에 기여하고 있잖아. 맞죠? 기여도가 크면 투자를 하겠지. 그래서 추가 투자 할지 말지 고른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좀만 힘내서 끝나가요. 15분만 줘요. 자, 수익 체증 체감 문제. 잘 보세요. 수익이 늘어나고 점차 줄어든다. 그 뜻입니다. 맞죠? 얘도 뭐냐면 추가 투자 적부 판정입니다. 잘 보세요. 토지의 공간적 입체 고층화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월세, 임대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층당 공사비 2천 이렇게 합시다. 1,800만 원. 층당 공사비 얼마라고? 1,800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1층 지어요? 지어야 되겠지. 왜? 1,200만 원 남으니까. 2층 지어요? 짓겠지. 왜? 200만 원 남으니까. 3층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겠지. 됐죠? 수익이 체증 점차 체감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뭐다? 몇 층까지 올릴 건지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고. 됐죠? 그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것도 짓긴 짓겠죠? 짓긴 짓겠죠? 왜? 1,000만 원씩 계속 받으니까. 근데 뭐다? 수익이 어떻게 돼요? 점차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뭐다?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뭐다? 어디까지 고층화 건물을 높게 지을 건지 그 뜻입니다. 됐어요, 지금? 자, 가서 보세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기능재감가 개별 분석. 적합의 원칙은 외부 경제적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기회의 원칙은 기여도 회합. 추가 투자 할지 말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뭐라고? 건물의 고층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얘는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추가 투자 요거 두 가지 됐죠? 그래서 추가 투자 딱 보이면 뭐라고? 기여도 아니면은 수익 체증 체감.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잠시만요. 앞에 나와서 여기에 수익 배분이 헷갈리면 안 된다. 왜? 체증 체감은 건물 올리는 거예요. 배분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완전 달라. 그래서 이거 맨날 섞어서 된단 말이에요. 체증 체감하라고 건물의 고층화. 배분은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남는 건 어디에? 토지로 나눠준다는 거. 조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중요, 요거 두 가지 중요. 균형과 비례, 기여도와 체증 체감의 원칙. 아시겠죠? 뭐 알고 계세요? 자, 기본 가서 나머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뽑아낼게요. 자, 나머지는 됐는데 요거 하나만 보세요. 요거 하나만. 아까 우리 방금 문제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였죠? 최유효용의 원칙 이거였죠. 기억나세요? 5조 시장가치, 6조 현황기준, 7조 개별물건,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11조 했는데 답 몇 번? 5번이었죠. 기억나시죠? 최유효용 원칙. 최유효용 원칙은 가치의 재원칙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원칙에는 포함이 되지만 규칙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 왜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의 재원칙에는 최유효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최유효용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입니다. 교수님, 최유효용 무슨 말이에요?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시라고 그 뜻입니다. 가장 잘 써먹어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최유효용 원칙까지 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가치의 재원칙 중에서 몇 가지? 5가지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8가지는 좀 덜 중요해요. 알겠죠? 기본 가서 합시다. 자. 자, 봅시다.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애매하네요. 이런 거 봐야 된다고. 됐죠? 자, 넘어갈게요. 대체의 원칙.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요건 이해되죠? 그럼 잘 보세요. 자,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용성이 같대요. 싼 거 사요?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겠죠? 맞죠? 그럼 뭐라고? 유용성이 같을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맞아요? 맞겠네. 한번 이건 지금 대체 원칙 뭐라고?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유용성이 같다면 가격이 가장 싼 거. 가격이 같다면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거. 됐죠? 얘는 이해되죠? 3번 잘 보세요. 균형의 원칙은 맞죠? 균형은 내부죠. 맞죠? 빈정감가죠. 개별 분석이죠. 그냥 국어 문제야. 적합의 원칙은 외부죠. 제적감가죠. 역분석이죠.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더라고. 적합의 원칙 무슨 관계예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적합의 원칙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와 적합의 그 뜻입니다. 적합의 원칙 뭐라고? 외부잖아, 외부. 맞죠? 이거 하나 바뀐 겁니다.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됐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안 한 자를 구분해야지 국어에 대한 문제를 내면 안 되지. 말장난이 가는 거 솔직히 말하면.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다고. 어디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균형은 구성요소. 뭐다? 최유효용. 개별 분석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틀렸다? 여기가 틀렸다고. 다음 몇 번? 3번.
최고 난이도. 다 틀렸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전 좀 고생했어요. 고민은 많았겠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 됐죠. 자, 보세요. 기여의 원칙. 뭐라고?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됐죠? LD가 얼마? 5억만큼 기여했다. 생산비 얼마? 2억. 맞죠?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뭐의 합? 기여도의 합. 됐죠? 자, 변동의 원칙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재화의 가격이 뭐에 따라서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아시겠죠? 얘는 나중에 함께 볼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됐습니다. 변동마다 시점 나오고 현재 뭐 가격 형성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됐죠? 4번이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 사실 이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최유효 유용은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수익성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요거 맞네요. 이게 애매한 질문들. 지금은 감정평가 다 하면 이게 다 보여. 최유효 유용 말하고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잘 써먹으라고. 아시겠죠? 자, 1번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감과 처리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큰일 났네? 지금 못 가요. 균형의 원칙이죠. 정찰 해야 돼요. 내부, 외부. 내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 능적 감가. 개별 분석, 제어 분석. 개별 분석. 적합의 원칙이죠?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외부와 적합하니, 밖이랑 적합하냐, 밖이랑. 내부, 외부. 무슨 감가? 재적 감가. 무슨 분석? 역 분석. 그래서 이걸 해드린 거예요. 지읒. 이거 해준 거라고. 그럼 보세요. 균형 딱 떴잖아. 맞죠? 무슨 감가? 능적 감가. 무슨 분석? 별 분석. 내부. 뒤에 뭐 보여? 경제 보이죠? 틀렸네. 답 2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죠, 지금? 그럼 봐봐요. 적합 보이네. 뒤에 넘어가지 마.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읽어봐도 모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맞죠? 적합, 외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재정 맞죠? 읽어볼게요. 환경 영향 미친다. 오케이, 맞네요. 넘어가서 사니까 넘어가서. 대체의 원칙. 대체할 수 있니? 알겠다. 끝. 변동의 원칙. 시점, 현재, 장래.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얘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답은 결국 여기서 나온다고. 내부, 외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얀 건 글자, 죄송해요. 까만 건 글자예요. 하얀 건 종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틀리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스톱하라고. 이걸 보고 알고 있는 게 뭔데요?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이거 생각하고 넘어가면 답이 오겠지. 에이씨, 답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죠?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지역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분만 주세요, 5분만. 자, 얘는 쉬우니까. 자, 내가 감정평가하러 왔는데 분석하러 왔어요. 지역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그 아파트를 먼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지역을 봐야 되겠죠? 맞죠? 세종시 왔어. 어디? 다종동, 세롬동. 가는 거예요. 뭐부터 보는 거예요? 동네 먼저 보는 거예요. 동네 먼저. 맞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아파트, 개별 아파트 보러 가는 거예요. 맞죠? 이건 뭐다? 이건 동네. 이건 뭐다? 개별 부동산. 됐죠? 그냥 지역을 어떻게 보라고? 크게 보라고. 됐죠? 개별 분석. 뭐라고? 해당 부동산을 작게 보라고. 화장실은 2개가 있니? 외부 통창이 있니? 천장은 낮니? 방은 개수대로 있니? 맞죠?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맞죠? 자, 그리고 보세요. 지역 분석은 편주기요. 무슨 말이냐? 주거지는 주거지에 있니? 상업지는 상가에 있니? 공업지는 공장에 있니? 그 뜻입니다. 교수님, 편주기용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공업지역 유명한 데 두 군데 어디 있어요? 영등포. 그리고
성수동. 맞죠? 거기에 집이 있겠죠? 집값 실제로 별로 안 비쌉니다. 최근에 성수동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맞죠? 영등포 집값 가보세요. 인건보다 좀 더 쌉니다. 왜? 표준적 이용에 안 맞거든. 공업지역인데 주거지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는 건물을 아파트 같은 못 세울 수 있어. 일단 쉽게 말하면. 됐죠? 그래서 말하고 표준적 이용은 주거지는 주거지역에 있니?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있니?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있니? 그 뜻입니다. 표준적 이용. 원래 원칙에 맞게 쓰고 있니? 표준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니? 그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가격 수준 파.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에요. 맞죠? 세롬동, 다정동 10억쯤 한다. 10억 정도 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구체 가격은요? 9억 5,500만원! 이게 뭐라고? 구체 가격파. 뭐다? 개별 분석입니다. 최유효 이용. 얘기했죠? 개론쌤, 맨날 화장실 찾아가. 뭐 한다고? 화장실, 외부랑 연결되어 있으면 나한테 좀 더 비쌀 거고, 내부에 둘 다 들어가 있으면 뭐다? 좀 더 쌀 거고. 맞죠? 서재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고. 맞죠? 뭐다? 최유효용 판정. 나한테 최고, 최선의 이용이 맞는지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역 분석이니까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니까 뭐다? 균형의 원칙. 됐죠? 자, 이쪽 보세요. 자, 보세요. 지역 분석을 할 때 뭐 한다고? 먼저 한다고? 선행 분석. 됐죠?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파악, 적합의 원칙. 여기까지, 4가지. 선행,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적합의 원칙. 4가지. 됐죠? 개별 분석, 먼저 한다고, 뒤에 한다고? 뒤에 한다고, 후행. 표준적 이용이에요? 최유용이에요? 최유효 이용.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맞죠? 어떤 분은, 야, 난 화장실 뭐 안에 있어 상관없어?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뭐요? 반드시 외부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격 수준이에요? 구체적 가격이에요? 구체적 가격이에요. 왜? 해당 분산 찾아간 거니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이. 됐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보세요. 개별은 뭐다? 구체적 가격과 균형의 원칙, 최유효용과 우행.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과 적합의 원칙, 표준과 선행이다라는 거. 됐죠? 답이 딱딱 떨어진다니까. 선행 분석,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선행 분석, 가격 수준 파악, 지역 분석. 됐죠? 오케이. 그럼 뭐다?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됐죠?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됐죠? 그래서 대상 지역을 짧게 보는 거. 기능적 감가, 내부, 균형의 원칙.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미안해요. 인, 유, 동. 자,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역 분석 3가지마다 인, 유, 동.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유동에 사는 분들입니다. 세롬동 아니고 다정동 아니고 뭐라고? 인, 유, 동이라고. 자, 인유동 향해서 떠나보시죠.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 여기 뭐다?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 잘 보세요. 하나의 수요와 공급을 하는 권역이라는 뜻입니다. 뭐다? 이 동네 어디서든 수요공급이 비슷하다고. 여기 살 거, 여기 살 수도 있고. 그 뜻입니다. 이게 동일 수급권. 첫 번째입니다. 인근 지역입니다. 여기에 인근 지역. 무슨 말이냐? 감정평가 하여야 할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감정평가 하여야 할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뭐다?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 즉 뭐다? 학군이 동일하고 환경이 동일하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인근 지역이라 뭐라고? 감정평가 하여야 할 대상이 뭐다?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뭘 공유한다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무슨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이거 발생 요인 맨날 나와, 시험에서. 발생 요인은 유유히이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형성 요인 뭐였죠? 일지제잖아. 그러니까 지역으로서 나오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라고? 감정평가 하여야 할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맞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 맞죠? 우리 같은 학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공원 이용하고 있어. 이런 것들. 아시겠죠?
우리 스타필드 지역이에요 하는 것들. 그래서 똑같잖아. 보세요. 역세권 들어봤죠? 숲세권 들어봤죠? 병세권 들어봤어. 병세권. 나중에 순대병원 가보세요. 순대병원. 순천병원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세권이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병원 근처에 있는 것 쪽. 실제로 서울 삼성병원 인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인근 지금 비쌉니다. 병세권.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다? 지역용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게 뭐라고? 인근 지역인 거지. 됐죠? 인근 지역 뭐라고? 감정평가 하여야 할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써. 맞죠? 가치 형성 요인에서 뭘 공유?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을 말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 유사지역. 감정평가 하여야 될 부동산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뭐라고? 옆과 유사하다고. 맞죠? 그렇습니다. 이쪽 보세요.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있다고 없다고? 없지만 없는 게 중요해요. 없는 게 중요하다. 뭐다?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하다고. 여기도 학군이 나쁘지 않다, 더 좋다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됐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유사하다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뭐라고? 뭘 공유한다고? 인근 지역 특성과 비슷하다고. 아시겠죠? 저 보세요. 저의 외모는, 송도윤의 외모는 박태환과 유사하다. 미안해요. 살 빼올게요. 미안합니다. 돼지가 돼가지고. 한때 막 김동완과 비슷하다. 신화의 김동완 알아요? 알아요? 뭐 임창정, 이재훈, 막 김동완. 진짜 잘생겼는데 환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미안해요. 되게 정색하네? 아니, 수업 시간 중에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니래, 이건 아니래. 와, 그렇게 고개를 격하게 흔들 거예요. 지금 아까는 막 이렇게 막 인사를 계속 하다가 뭐 지금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맞죠? 자, 무슨 말이야. 유사하다는 것은 그 해당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랑 비슷해요? 뭐랑 유사하다 해줄 거예요? 가치가 큰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아시겠죠? 가치 형성 유용성 최고야, 저분은. 유용성 최고,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유사하다는 것은 뭐라고? 대상 부동산은 없다고. 맞죠? 환희는 없다고. 됐죠? 하지 뭐라고? 요만큼. 요거 인정해 줍니다. 요만큼 뭐라고? 닮았다고. 아시겠죠? 뭐라? 지역 특성과 유사하다고. 아시죠? 요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 이랬다 이거지. 두고 봅시다. 나중에 문제 어렵게 낼 거야. 다 틀리. 아주 치사하게 문제 낼 거야. 너무 격하게 아니래 뭐.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알았어요. 자, 이제 오세요. 자, 동일수권이라는 뜻이에요. 대상 부동산과 대책 경쟁력이 성되지만 뭐다? 여기도 부동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대체할 수 있어요.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일로 올 수 있다고. 경쟁도 돼요. 근데 뭐라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뭐다? 둘 다 포함한다고. 이게 뭐라고? 동일 수급권이라고. 됐죠? 인근 지역 뭐라고? 감정평가 해야 될 물건이 포함되어 있고 뭘 공유한다? 지역률을 공유한다. 유사 지역은 유사하지만 맞죠? 인근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감정평가 해야 할 부동산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동일 수급권 뭐라고?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지만 뭐라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뭐라고? 포함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뜻인 거지. 내가 새롬동을 하는 거야. 감정평가 하는 거야.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여기 뭐다? 다정동. 여기 뭐다? 다 포함하는 거. 맞죠? 장군면을 다 보는 거지. 장군면을 싹 다. 감 잡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뭐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공유수요권. 이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질문 10개 보고 끝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역 분석에서는 재분석 나왔죠?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지역마다 가격 수준을 산정한다. 이게 구체적 가격으로 나오면 틀렸겠죠. 왜?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이니까. 됐죠? 이게 만약에 구체적 가격 바뀌어. 그러면 틀린 질문이겠지. 됐죠? 구체적 가격 아니다. 왜? 지역 분석이니까. 아니, 개별 분석이면 구체적 가격이 바뀌겠지. 그 뜻입니다. 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오케이, 좋네요. 맞죠? 지역 분석 뭐가 있었죠? 외부 맞죠? 경제적 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뭐다? 표현적 이용 표준적 이용 개별이었으면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 맞죠?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개별이면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
맞죠? 지역 분석은 크게 보는 겁니까? 네. 대상 지역을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 분석은 뭐보다?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한다. 이거 맨날 나와, 맨날. 이거 4번이나 나왔어. 미치겠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맞죠? 내가 세종에 있는 다정동 부동산 평가를 왔어요. 뭐부터 봐야 돼요? 세종시부터 봐야 되겠지. 그 다음마다 점차 줄여가야 되겠지. 최유효 유형. 아까 나왔죠? 아까 애매하다 주면 기억나시죠? 뭘로? 최고 수익성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최고 수익성. 균형치 여기 틀렸죠? 아까 봤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기억. 균형은 기억. 개별, 분석. 내부, 구성요소. 맞죠? 적합한 측은 뭐다? 환경. 봐봐. 이걸 하도 틀리니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질문 한 번 더. 엄청 틀려오더라고, 이런 것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대체 원칙. 대신할 수 있다. 대체한 게 오케이. 예측 및 변동 원칙. 현재와 장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 틀렸었어요.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나 봐. 그 문제 질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문제, 2문제 한번 봅시다. 3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역 분석을 통하여 현재 기온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신있게. 맞아요? 쪽팔려야 기억난다니까? 뭐 까지가 틀려도 되지.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과 무엇을? 현재 기온을 분석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지역 분석 위주 잘 보세요. 동그라미 치면 잘 봐야 돼.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파악. 맞네요.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뭐다? 인, 유, 동이다. 맞습니까? 네. 최유효입니다. 무슨 분석? 개, 별 분석. 편적 이용, 무슨 분석? 지, 역 분석. 여기 나왔잖아.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맞죠? 뭐를?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몇 번? 4번. 자기 답에 확신이 있으면 5번을 안 읽어요. 됐죠? 읽어볼게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이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알겠다?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파악, 지역 분석 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동그라미 한 건 보였다니까? 맞아요? 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아니죠? 대상 지역에 대한 광역적, 거시적, 전체적 판단에 반면. 맞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짧게 보는 거. 됐죠? 부분적, 미시적인 거라고. 다음 몇 번? 2번이라고. 됐죠? 인근 지역,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같이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라는 거. 올해 시험에서 개별 요인 공유 나왔어요. 뭔 개별 요인 공유해? 개별 어떻게 공유해? 인근 지역에서. 인근 지역의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개별 요인을 공유하냐고. 지역의 말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애들하고 문제를. 얼마나 뭐 가짜났는데, 진짜 문제가. 동일수권이라, 뭐라고? 대체 경쟁을 성립하면서 뭐라고? 2개를 다 포함한다고. 기억나시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정하기 위해서마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됐죠? 몇 번? 2번인 겁니다. 그냥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27에 30,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됐죠? 근데 매년 나온다고. 매년. 왜? 중요하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기초들 고생하셨어요. 자,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에 무슨 이용? 준적 이용 동그라미. 됐죠? 잘 보세요. 이게 32회잖아. 32회잖아. 이게 만약 30회 문제였잖아요? 30회 이전 문제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표준적 이용, 요게 표준적 이용으로 바뀌어. 뭔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이것도 문제 유형인 거야.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찍어야 돼. 3개에서 찍겠어요? 2개에서 찍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찍겠지. 찍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봐봐. 아, 내가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네. 또, 이거에서, 내가 집을 보낼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넘어가야지. 잘 보세요. 속이 상하다, 진짜. 감정평가가 보통 34번부터 나온다고. 몇 번까지? 40번까지. 전부 다 4, 5, 6, 7, 8, 9, 10. 한 개 빼야 되겠다. 5번.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38번쯤 나온다. 38번쯤. 그래서 뭐라고? 지문을 못 읽는다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못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틀린다고. 그럼 보세요.
내가 찍을게. 야, 이거 안 보는 거지. 이거 안 봐. 찍을게. 여기 찍는 거지. 여기 찍는 거지. 그래서 어느 것을 고를까 하다가 틀리는 거지. 그래서 30회 이후 바뀐 이유가 뭐냐? 찍는 사람한테 무조건 틀리게 하는 거야. 찍는 사람 뭐라고? 무조건 틀린다고. 너네 이런 논리를 찍지 않은 거야, 출제위원들이. 근데 문제 쉽다고 그랬다고. 문제는 너무 쉽게 낸다고, 요즘에. 그냥 찍지 못하게 하면서 문제 쉽게 내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계산 문제 많이 내거든요. 왜 많이 내는지 알아요? 못 푸는 거 아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뭐라고? 다 풀 수 있다고. 원래 처음에 나와가지고 계산 문제 교수님 무서워요, 못 풀어요 하던 분들 계산 문제 다 풀고 집에 갔어.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지역 분석 무슨 이용? 표, 준적이요. 이걸 찍는 순간 그냥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찍다가 여기서 찍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죽어도 못 찍어요. 왜? 이게 세 개니까. 됐죠? 최유형 이거 봐요, 안 봐요? 안 봐도 되겠지. 됐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더 의심이 되는 거야, 얘가. 찍는데 이럴 수 없잖아. 맞죠? 보통 아까 이렇게 찍잖아. 하나, 둘, 어느, 이렇게 찍잖아.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풀면 맞춘다니까.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됐죠? 볼 필요 없죠? 이것만 보면 되죠? 이거 보지 마. 인근 지역 포함. 유세 지역 불포함. 맞죠? 여러분 속했대요. 포함, 불포함. 포함. 다음 몇 번? 2번 인근 지역 끝. 됐죠? 이겠죠?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머리를 쓰면서 푸는 법을 알면 절대로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꼭 그 말씀드립니다.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되셨죠? 앞으로 이제 기초반 끝났으니까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속 이거 연습할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막 토할 때까지 할 거야. 토할 때까지. 막 쓸 때까지 할 거야. 아시겠죠? 제가 이 링크 막 나가지고 할 거야.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이제 한 주 쉬었다가 29일 날은 쉬었다가 다다음 주 1월 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초반에 혹시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양해 잘 해주시고요. 1월 5일 날 더 잘 준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살 더 먹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죠. 1월 5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